수천억 원대의 부동산을 가진 60대 남성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살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CCTV에 찍힌 용의자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숨진 이 남성의 재산 형성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시 강서구의 3층짜리 건물에서 67살 송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거 헬스장으로 사용한 3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둔기로 10여 차례 머리를 폭행당한 채 숨져 있던 송 씨는 건물의 소유주였습니다. 새벽에도 아침에 갔다 오는데 그리고 그 뒤로 안 가 무서워서. 숨진 송 씨는 예식장을 비롯해 인근의 건물 4곳과 오피스텔 등 대형 부동산들을 소유한 수천억대의 자산가로 알려졌습니다. 1,000억대가 맞죠? 100억대는 이런 것만 해도 200억대 돼요. 평소 송 씨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업무를 받지만 사건 당일엔 새벽 2시가 되도록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부인이 사무실을 찾았다가 숨진 송 씨를 발견한 겁니다. 나는 여기 생활하고 그 양반은 이제 자기 사무실에 가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보고 여기 들어올 전에 보고 그러지 볼 이유. 송 씨의 막대한 재산은 2002년 자신이 관리하던 제1교포 이모 씨의 재산을 매입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로 문서를 꾸며 이 씨의 재산을 싼 값에 가로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지만 4년 만에 결국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숨진 송 씨가 원한 관계나 금전적인 이유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자, 이번 사건 취재한 사회부 이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은 일단 CCTV에 찍힌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예. 송 씨와 좀 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찍혔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은 원한 관계나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일단 송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인들에 대한 취재를 했었는데 평가가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네. 그 송 씨 주변의 이웃 주민들이나 직원들의 경우에는 송 씨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매우 검소한 생활을 이어왔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얼마나 알뜰하게 사시는 분은 우리 회장님이요. 되게 알뜰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주로 예를 들면 아니 외식을 안 하신대. 경비하시는 말씀을. 예, 반면 송 씨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돼서 갈등을 빚어왔던 이들의 경우에는 평가가 많이 달랐는데요. 네. 송 씨가 부동산 사업을 벌이면서 그 임차인들과 많은 갈등을 빚어왔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많이 챙겨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임차인들하고 관계가 좋아져 나갈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 권리금을 뺐고 그다음에 그 원상회복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예, 경찰도 이제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송 씨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기존에 송 씨가 워낙 대규모로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그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평가도 엇갈리고 또 관련된 사람도 많아서 뭐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재산을 갖게 된 그 과정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요? 네네. 그 송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는 그 예식장이나 상가 건물뿐 아니라 20층이 넘는 빌딩까지 있는데요. 네. 그 한 3천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고 지역 사회에서는 신흥 재벌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신흥 재벌이라고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취재 과정에서 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이제 원래는 화물차 운전기사였는데 송 씨가 예. 그 자신의 아내의 팔촌 친척인 제1교포 이모 씨를 알게 되면서 그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됐었습니다. 네. 아하, 예. 이 제1교포 이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신이 17살, 그러니까 17살이었던 1934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번 돈으로 그 서울 강서구와 종로구에 있는 땅을 산 뒤 예. 샀는데 이제 이 땅의 규모가 당시 매매가로 한 1,000억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네. 아, 당시에 1,000억 원이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1995년에 이 씨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들이 그 재산을 빼돌리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예. 이제 이들을 해임하고서
송 씨 부부에게 관리를 맡겼던 겁니다. 아, 믿을 만한 이 송 씨 부부에게 그 친척이기도 하니까요. 재산 관리를 맡겼군요. 예, 먼 친척이니까 이제 그런 예.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이제 7년 뒤에 갑자기 해당 부동산들의 소유권이 송 씨 부부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예.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송 씨 부부가 이 씨가 자신에게 토지를 양도를 하고 네. 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서류들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아. 그래서 이 판결로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가진 토지들이 예. 고작 20억 원 정도의 송 씨 부부에게 넘어갔던 겁니다. 아, 네. 그랬군요. 이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먼 친척이고요. 또 그렇게 친분 관계가 평소에 있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 이 씨가 제일교포인 이 씨가 자신의 많은 재산을 다 송 씨에게 넘겼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 송 씨가 서류를 위조해서 사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의혹 나올 만하네요. 네, 네. 예. 네. 급기야 이제 송 씨와 부동산과 관련해서 갈등을 빚던 한 임차인이 송 씨가 서류를 위조해서 이 씨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라며 검찰에 고발을 했었고요. 예. 송 씨는 1심에서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이제 재판부는 그 송 씨가 제출했던 서류 중에서 예. 그 적혀있던 인감과 날인이라는 것이 예. 기존의 그 제일교포 이 씨가 사용하던 인감과 많이 달랐고 예. 또 말씀하셨듯이 이 씨가 그동안 그렇게 친분이 많지 않았던 송 씨 예. 부부에게 그런 막대한 재산을 넘겨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같은 판단이 고작 7개월 만에 다시 이제 뒤집혔는데 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서류에 의심이 갈 만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것이 위조됐다고 단정할 만한 확정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1심, 2심을 오가는 지리한 법정 공방이 9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송 씨는 결국 지난해 말 이제 일부 사문서 위조죄를 제외하고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예. 판결이 났군요. 네. 네. 그래서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이제 수천억 원의 재산을 읽어냈는데 결국에 이제 자신이 소유한 건물 안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네. 이거 마치 무슨 뭐 CSI 같은 뭐 드라마에 나오는 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호진 기자, 이 사건의 전모가 또 드러나게 되면 다시 한번 출연해서 또 이야기 전해주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